자, 이번 차시부터는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도구막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레이션 명령어인데요. 트랜스레이션 명령 아래 찍어보면 몇 개의 명령어들이 함께 있는데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레이션은 객체를 이동을 하는 건데요. 선을 선택하면 선의 방향, 또는 면을 선택하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어떤 객체가 있다고 봤을 때요. 트랜스레이션 아이콘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거기에 보시면 옵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뭐 디렉션하고 디스턴스라는 이런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먼저 그 디렉션을 방향을 여기처럼 모서리를 선택하면 그 모서리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 보면 디스턴스의 길이만큼 모서리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면을 선택하면 면하고 수직한 방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면을 선택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면하고 수직한 이런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그런 옵션인데요. 이것은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를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되면 여기에 있는 이 선택된 포인트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금방 두 번째 선택된 엔드 포인트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객체가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여기처럼 공간상에서 어떤 점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면을 선택했을 때 면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옵션이 여기 보면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좌표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또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택한 게 각각의 X, Y, Z 보시면 좌표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뭐 X축은 마이너스 40, Y는 50, Z는 뭐 10 했더니 현재에서 봐서 그 해당 지점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션은 객체를 이동을 하는 건데 몇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로테이트. 이 로테이트는 객체를 회전을 시키는 건데요. 여기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그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axis to element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앵글 뭐 axis 앵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보니까 axis하고 앵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axis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여기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회전축을. 그래서 이걸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각도만큼 이렇게 반시계 방향 쪽으로 플러스 방향 각도,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인데요. 두 번째 axis to element라는 그런 옵션을 통해서 회전을 시키는 건데요. 회전축은 저희가 지금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 모서리를 선택해 봤고요. 그 다음에 first element를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그 다음에 second element를 요 모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준, 여기 보면 axis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first element가 second element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이쪽에 있던 요 모서리가 어떻게 해요? 이쪽 요 모서리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포인트 옵션인데요. 여기 3포인트 옵션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보시니까 퍼스트 포인트를 제가 요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를 요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드 포인트를 여기 모서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솔리드를 세컨드 포인트가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요 퍼스트 포인트를 어떻게 해요? 서드 포인트 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요것은 기준이 되고요. 세컨드 포인트가 여기 있는 요 세컨드가 여기 보면 요 세컨드 요게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퍼스트 포인트가 서드 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서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아래쪽에는 그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메트리. 객체를 대칭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뭐 시메트리 아이콘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뭐 간단한 이런 대화 상자가 뜨고 기준 레퍼런스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왼쪽에 지금 이런 솔리드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떤 평면을 잡았냐면 ZX 평면하고 있어. 요 평면이 ZX 평면이 되고요. 요 평면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칭이 되도록 오른쪽 요 ZX 평면이 대칭이 되도록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ZX에 대칭된 이동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엑시스 투 엑시스인데요. 이것은 객체를 좌표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는 건데 보기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서는 좌표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좌표계 생성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툴스 도구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빈 공간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요. 도구막대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번들 누르면은 이렇게 툴스라는 도구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생성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엑시스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오리지널을 요 모서리점을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좌표축 방향은 지금 여기 보면 컴파스 있는 것처럼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 그냥 그대로 방향은 그냥 좌표축 방향 그대로 그냥 설정을 했습니다. OK 눌러서 하나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좌표축을 생성을 시키는 건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점은 여기 모서리에다가 좌표점을 생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지금 뭐 일반적으로 X축, Y축, Z축인데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X축을 이쪽으로 잡았고요. 여기를 체크를 하고 요 모서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X축이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뭐 Z축은 위에로 그냥 똑같게 XC 1번하고 같게 이렇게 Z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좌표계를 또 하나 생성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X to X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요,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레퍼런스, 그 다음에 타겟 이렇게 되는데요. 레퍼런스를 제가 엑시스 여기 조금 전에 첫 번째 만들었던 시스템 1번, 그 다음에 타겟을 X 2번으로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엑시스 1번의 이쪽 짧은 쪽의 요 모서리가 X축 방향입니다. 긴 쪽 요 모서리가 Y축 방향이죠. 그러면 이게 1번의 X축 방향에서 여기 지금 2번 X2번은 요 방향이 X축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짧은 요 모서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긴 쪽 요 모서리가 Y축 방향이죠. 긴 쪽 Y축 방향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엑시스 축 1번이 2번 쪽 방향으로 축 방향 쪽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X to X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좀 한번 숙지하시고 필요하시면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러입니다. 이건 대칭 복사하는 건데요. 앞에 시메트리라는 게 있지만 시메트리하고는 여기 시메트리하고는 좀 다르게 시메트리는 객체를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 미러는 대칭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객체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새로운 게 하나 어떤 대칭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걸 하나 또 생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이제 아랫면을 선택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하나 생성을 시켜서 두 개가 이렇게 그대로 뭐 합해 줄 수도 있고요. 따로 별개로 이렇게 새로 하나 공간상에서 생성을 시킬 수 있죠. 이게 미러 기능입니다. 트랜스레이션 도구막대를 같이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를 하나 간단하게 생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YZ 평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파일 아이콘을 누르고요. 대략적인 형상 한번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아크 치수 구속은 따로 주진 않고요. 여기서 모양만 일단 스케치를 간단히 이렇게 해보고요. 익사이트 워크벤치 아이콘 눌러서 3D로 빠져나갑니다. 패드 명령으로 시킬 건데요. 방향 뒷방향 쪽으로 뭐 일정은 두께 한 30mm 정도만 여기서는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줄 두르고요. 여기서 구멍을 좀 하나 생성시키겠습니다. 여기 앞에 엣지를 잡고요. 홀 명령을 누르고 이 면, 구멍을 생식할 면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엣지의 중심과 중심에 일치하도록 서클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넉넉하게 서클 하나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그냥 관통을 시켜볼까요? 여기 보면 up to next 해서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형상 하나 만들어서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볼 내용들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도구막대에 있는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명령어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건데 여기 보면 벡터 디피니션 해가지고 명령어가 한 3가지 정도 옵션이 또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디렉션 디스턴스, 이것은 일단 이 객체를 솔리드 객체를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건데 이동을 시키는 어떤 방향하고 거리를 줘서 이동을 시키는 건데요. 이때 이 디렉션은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런 모서리 방향입니다. 자, 모서리를 제가 이 모서리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거리를 넉넉하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모서리 방향으로 길이가 예를 들어서 50mm 정도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컨트롤 Z 원래대로 다시 들어가고요. 다시 보시면 조금 전에는 모서리를 선택했지만 이번에 면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자,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의 수직한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이시죠? 면의 수직한 방향 쪽으로. 물론 뭐 방향을 틀어주고 싶다면 치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을 선택하면 면하고 수직한 방향, 모서리를 선택하면 모서리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레이션 첫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두 번째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건데요. 이 포인트 투 포인트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제가 스타트 포인트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를 예를 든다면 엔드 이 모서리를 재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솔리드의 이쪽에 오른쪽 아래쪽 앞쪽 모서리가 금방 두 번째 선택했던 엔드 포인트 방향 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라는 것은 이것은 좌표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mm만큼, Y축으로는 50mm만큼, Z축으로도 여기서 100mm만큼 난 이동을 시키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원하는 그 좌표 방향으로 원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만큼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게 트랜스레이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테이션은 회전체, 객체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로테이트라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모드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회전 추가고 일정한 각도를 줘서 회전을 시키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두 가지 더 옵션이 더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축하고 각도를 주어서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엑시스 회전축을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각도를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 반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45도 정도는 회전을 시키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5도만큼 회전된 그런 객체가 생성이 되죠. 이게 X 앵글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 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축은 내가 회전된 축입니다. 조금 전에 선택했던 X 그냥 그대로 선택해 보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엘리먼트를 제가 한번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 볼게요.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세컨드 엘리먼트를 제가 이 모서리를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첫 번째 퍼스트 엘리먼트가 세컨드 엘리먼트 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모서리가 지금 회전축이 여기고요. 요런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퍼스트 엘리먼트 쪽이 어디로 가냐면 회전이 되냐면 여기 보면 이 방향 보이시죠? 이렇게 이 끝점이 퍼스트 엘리먼트 점이 어디요? 이리 움직이죠. 어느 방향? 이 세컨드 엘리먼트를 지나는 이 방향으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axis to element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3포인트라는 것은 제가 어디를 잡을 거냐면요. 자, 퍼스트 포인트를 제가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를 제가 이 모서리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 다음에 서드 포인트를 제가 이 모서리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컨드 포인트는 그대로 이렇게 볼까요? 자, 세컨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스트 포인트 요거 있죠? 이 퍼스트 포인트가 서드 포인트 쪽으로 이동이 돼요. 회전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요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죠. 퍼스트 포인트까지. 그러면 여기 지금 저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연장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지금 회전이 될 건데요. 요 모서리가 요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서 이 퍼스트 포인트가 요 서드 포인트 방향 이 선 연장선상 안이 되도록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컨드 포인트는 중심 회전 지지점 중심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가 서드 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회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3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옵션들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회전체를 생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로테이트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메트리입니다. 시메트리 이것도 객체를 대칭시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메트리 명령어를 누르고요. 저희가 원하는 객체를 대칭시킬 어떤 기준을 제가 ZX 평면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 객체가 ZX 평면을 기준해서 대칭돼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요 쪽을 잡았지만은 뭐 예를 든다면 아랫면을 잡겠다 그러면 대칭이 이 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틀어지겠죠. 네, 이게 시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스 투 엑시스인데요. 이건 조금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엑시스를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엑시스는 이쪽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툴스라는 거 보이시죠? 이 도구막대를 일단 빼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엑시스라는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을 일단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요. 뭐 어떤 대화 상자가 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엑시스를 일단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포인트를 딱 눌러 보시면 기존의 디폴트 XYZ에 있는 요 컴파스에 있는 요 엑시스 있죠? 현재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 디폴트 좌표기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 갖다 그대로 놓고 그냥 OK 상태를 누르면 새로운 엑시스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이 지금 요걸 가지고 또 하나 엑시스를 또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여기 모서리에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화면 업데이트 시켜놓고 좀 보겠습니다. 여기다 만들 건데 이번에는 이 좌표계를 좀 바꿔볼게요. 이럴 때는 자 X축을 현재 지금 여기가 X축인데 여기를 나는 X축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X축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Y축은 나는 여기를 Y축으로 잡겠다. 지금 현재 Y 변경이 되면서 Y축이 2로 돼 있죠. 나는 Y축은 뭐 여기를 Y축으로 잡겠다. 뭐 나머지 Z축은 뭐 그대로 이렇게 모서리 쪽 잡히면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방향도 제가 뭐 여기 보면 X축이 지금 뒤쪽으로 플러스 방향이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이 X축에 리버스라고 체크되면 X축 방향이 바뀝니다. 플러스 방향이. Y축도 내가 이쪽으로 좀 옮겨보고 싶다 그러면 Y축도 리버스. 네, 보시면 X축, Y축, Z축. 여기 앞에 있는 기본의 X축, Y축, Z축을 좀 X축과 Y축을 좀 바꿨죠. 이렇게 하고 OK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좌표계가 하나 또 만들어졌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이걸 이용해서 회전체를 만드는 건데요. 자, 눌러볼게요. X2X라는 걸 눌러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레퍼런스. 자, 난 기준을 그냥 먼저 여기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던 요거 엑시스 시스템 1번을 선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형상이 지금 보시면 X축은 여기 보면 모서리 짧은 모서리, Y축은 긴 좀 모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Z축은 제가 변경은 않고 그냥 수직한 방향 쪽 그대로 놔뒀으니까 이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겟을 금방 만들었던 엑시스 시스템 2번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회전이 되는 건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X시스템 1번에 되어 있는 게 X축에 보면 요 작은 거 있죠. 제가 더 회전을 좀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도록. 자, 볼게요. 여기 보면 X축 방향이 자그마한 요 모서리죠. 이 모서리가 여기 보면 X시스템 2번이 X축 보이시죠? 여기에요. 이 모서리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Y축은 어떤 방향 쪽이냐면 조금 전에 이쪽에 긴 모서리 방향이 있죠. 그리고 요거 있었죠. Y축 봤더니 긴 모서리 방향, Y축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긴 모서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물론 Z축은 그냥 그대로 여기도 보니까 모서리 이쪽, 모서리 이쪽이니까 그대로 바뀌었죠. 만약에 Z 반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이 구멍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마 뒤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키는데 거의 뭐 이렇게 뭘 시키냐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좌표계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또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axis to axis라는 명령어 내용입니다. 이건 다시 지우고 기존에 있던 이건 지금 회전하니까 틀어지는 거죠. 현재 지금 X시스템 2번으로 되어 있어서 X축, Y축, Z축으로 틀어지는 건데 이것은 요걸 커런트로 또 잡으면 오른쪽에서 X시스템 이것을 set as current 이렇게 잡으면 다시 이렇게 회전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차후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좀 익히고 나면 기회 되면 또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라는 건데요. 미러 볼게요. 미러 마찬가지로 또 대칭 복사하는 건데 앞에 요 시메트리하고 좀 다른 것은 시메트리는 원식 객체가 삭제가 됐죠. 근데 이 미러는 원식 객체도 그대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선택하면 이 면하고 이렇게 대칭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봤더니 원식 객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남죠. 네, 이것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러 엘리멘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면을 선택하면 원식 객체가 살아남는 거고요. 아랫면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저희가 이런 형상을 갖다 일일이 다 만들 게 아니고 어떤 한쪽의 형상이 대칭된 형상이다 그러면은 한쪽만 모델링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생성을 시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성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게 미러 기능입니다.